여러분 혹시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깊은 산골 마을에 사는 박선비가 겪은 놀랍고도 가슴 뭉클한 은혜와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 마을에는 박선비라는 젊은이가 살았어요. 그의 집은 비바람조차 제대로 막아주지 못할 정도로 낡고 초라했죠.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반짝였어요. 낡은 책 한 권을 밤늦도록 읽고 또 읽으며 그를 향한 그의 갈증은 깊어만 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선비를 보며 안쓰러워하면서도 그의 고결한 인품에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이 또한 저를 단련시키는 과정일 뿐입니다. 언젠가 이 배움이 세상을 이롭게 할 날이 올 테지요. 박선비는 비록 가난했지만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보면 절대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아프시면 먼 산을 넘어 약초를 캐다 드렸고, 어린아이가 길을 잃으면 자신의 밥을 나누어 먹이며 부모를 찾아주었죠.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불렀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로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백성들을 위한 어진 정치를 펼치는 것이었죠. 매일 밤 그는 낡은 등불 아래서 희미한 희망을 붙들고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의 맑은 눈빛은 미래를 향한 확고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가난한 선비의 삶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시죠? 매서운 바람이 산골 마을을 핥히던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죠. 박선비는 여느 때처럼 늦도록 책을 읽다 잠시 마을 어귀를 살폈어요. 혹시라도 추위에 고통받는 이가 있을까 염려했던 거죠. 그때였어요. 희미한 달빛 아래 길가에 쓰러져 있는 희끗희끗한 머리의 노인을 발견했어요. 노인은 차가운 눈밭 위에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은 죽은 듯이 창백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박선비는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달려가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노인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듯 희미했어요. 박선비는 노인을 등에 업고 비틀거리며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온몸에 한기가 스며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노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오두막에 도착한 박선비는 아궁이에 불을 피워 노인의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남은 것이라곤 딱 한 줌뿐인 쌀을 꺼냈어요. 아껴두었던 마지막 식량이었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쌀을 끓여 죽을 만들었죠.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노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한참 후 노인이 가늘게 눈을 떴어요. 이토록 가난한 처지에도 저 같은 늙은이에게 마지막 쌀 한 톨까지 내어주다니. 당신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소. 잊지 않으리다.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으리다. 노인은 박선비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에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박선비는 그저 묵묵히 노인이 사라진 산길을 바라보았어요. 신비로운 노인과의 만남. 과연 이 만남이 박선비의 삶에 어떤 파도를 불러올까요? 그의 답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다가올 것이었답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 벌써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박선비는 노인과의 신비로운 만남 이후에도 변함없이 학문에 정진했어요. 그의 낡은 오두막에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책을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마침내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대망의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이었죠. 박선비의 심장은 오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에 크게 고동쳤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토록 고대했던 순간이 제 모든 것을 걸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칠 기회를 잡아야 해요. 그는 해진 옷가지를 몇 벌 챙기고 달아빠진 책 몇 권과 붓, 먹을 꾸려 한양으로 향하는 먼 길을 떠났어요. 산 넘고 물 건너는 험준한 길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확고한 의지와 희망이 가득했어요.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어진 재상이 되겠다는 꿈. 그 꿈 하나로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어머니, 아버지, 부디 저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아들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의 이름을 빛내고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어요. 낯선 산길을 홀로 걷는 그의 모습은 마치 희망을 찾아 나선 작은 배 같았죠. 그는 매일 밤 허름한 주막에서 잠을 청하고 낮에는 끊임없이 책을 읽으며 시험에 대비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가 지나야 할 산길에는 그의 밝은 미래를 집어삼키려는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박선비는 과연 무사히 한양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의 앞날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박선비가 걷고 있던 산길은 첩첩산중
인적 드문 외딴 곳이었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빛조차 희미해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죠. 그때였어요. 길모퉁이를 돌아서려는 순간 거기 서라 하는 우렁찬 외침과 함께 그림자처럼 숨어있던 사내들이 덤벼들었어요. 험상궂은 얼굴에 칼을 번뜩이는 산적대였죠. 그들은 순식간에 박선비를 에워쌌어요. 박선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어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차가운 공포가 그를 덮쳤죠. 이놈,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니라. 박선비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간신히 정신을 차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수적으로 압도적인 산적대에게 저항할 순 없었죠. 산적들은 박선비가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시험을 치르기 위해 가져가던 마지막 돈뭉치, 낡았지만 귀한 학문이 담긴 책들, 그리고 붓과 먹 같은 필기도구까지 모조리 빼앗겼어요.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제발, 책만은 제 모든 희망이 담긴 책입니다. 부디. 박선비가 애원했지만 산적들은 비웃듯 그의 책을 땅에 내팽개쳤어요. 그의 목을 조르던 소나기 힘이 풀어지자 그는 바닥에 고꾸라졌어요.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이 닿는 순간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덮쳤죠. 산적대는 웃음소리를 남기며 유유히 사라졌어요. 홀로 남겨진 박선비는 깊은 산속에서 망연자실했어요.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허기는 그를 갉아먹었어요.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과거 시험은 이제 아득한 꿈이 되어버렸죠. 그는 차가운 바위에 몸을 기댄 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죽음이 서서히 자신을 데려갈 것이라고. 박선비의 운명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그의 삶에 다시 빛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박선비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산적들에게 온몸을 두들겨 맞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차가운 눈밭에 홀로 남겨졌죠.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정신마저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눈앞에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어머니의 얼굴과 어렵게 모아둔 과거 시험 준비 자금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대로 끝인가? 나의 오랜 꿈도, 어머니께 효도할 날도. 그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산자락 저편에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두 눈, 그리고 위압적인 기운. 분명 이 산에 사는 맹수일 터였어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박선비의 눈에 그 그림자는 죽음의 사자처럼 보였어요.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도 빼앗아갈 듯한 존재였죠. 그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순간을 피하려는 듯 눈을 질끈 감았어요. 과연 이 거대한 존재는 박선비에게 죽음을 안겨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 다가올까요? 숨을 멈추고 죽음을 기다리던 박선비의 예상과는 달랐어요. 거대한 백호는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을 드러내는 대신 조심스럽게 박선비의 낡은 도포 자락을 입에 물었죠.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어요. 의아했지만 살기 어린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박선비는 몸을 백호에게 맡겼어요. 백호는 박선비를 이끌고 험준한 산길을 헤쳐나갔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이내 커다란 동굴 하나가 나타났어요. 동굴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박선비는 눈을 휘둥그레 떴어요. 그곳에는 산적들이 약탈해 온 것으로 보이는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금빛이 동굴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갑자기 아른거리는 희미한 형체가 박선비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몇 년 전 겨울밤 박선비가 구해줬던 바로 그 노인의 모습이었죠. 노인은 박선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그때의 은혜를 갚을 때가 왔노라. 노인의 형체는 희미한 미소를 남긴 채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박선비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위험 넘치는 백호가 바로 과거 자신이 구했던 그 노인이 영험한 모습으로 변신하여 나타난 것이므려. 그의 가슴은 경이로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득 찼어요.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적이었죠. 박선비는 이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백호는 동굴 입구에서 박선비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한번 숙여 보이고는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박선비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백호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는 백호가 인도한 보물들을 어렵사리 짊어지고 깊은 산고를 벗어났어요. 한양으로 돌아온 박선비는 그 누구도 자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보물을 처리했어요. 산적들에게 빼앗겼던 재물보다 훨씬 더 많은 보화 덕분에 그는 더 이상 가난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제 박선비는 오직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는 밤낮으로 책을 놓지 않았어요. 촛불이 심지가 닳도록 글을 읽고 또 읽었죠. 눈이 침침해지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여도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어요.
절망의 끝에서 얻은 기회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대망의 과거 시험이 다가왔고 박선비는 모든 학식과 지혜를 쏟아부었어요.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요. 장원급제, 박선비의 이름이 방방곡곡에 퍼져나갔어요. 그의 오랜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박선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높은 벼슬에 오른 그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른 박선비는 자신이 겪었던 지난날의 가난과 고통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그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백성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였고 그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어요. 박선비는 재물을 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었죠. 공경에 처한 백성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부정한 권력 앞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맞섰어요. 그의 어질고 청렴한 정치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온 나라에 칭송이 자자했어요. 사람들은 박선비를 어진 재상이라 부르며 존경했어요. 그의 미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랫동안 기억되었고 박선비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롭고 풍요로워졌답니다. 박선비의 삶은 진정한 은혜를 갚는 것, 그리고 선행이 결국 가장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맺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은혜와 복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